첫 번째 경기 이제 잉글랜드 대 우크라이나 경기. 일단 약간 양 팀의 그런 결장자를 보면은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수비수 그리고 미드필더 그리고 지금 공격수 각각 한 명씩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좀 많이 아시다시피 루크쇼는 이제 전 경기 네 그리고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마운트 그리고 레시포드 네. 이렇게 지금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뜬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비수 한 명 정도만 결장인 상황. 예. 그래서 약간 양 팀의 이런 결장자 이슈를 좀 아는데, 잉글랜드는 아무래도 뭐 이탈리아 전에서도 뭐 마운트랑 레시포드는 어느 정도 결장이 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직전 경기에 이제 루크쇼 선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루크쇼도 이제 결장을 하면서 네, 3명이 총 이제 결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경기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되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탈리아가 공격 자체, 제대로 된 공격 자체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총 유효슈팅을 뭐 한두 개로 굉장히 잘 막은 약간 경기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잉글랜드가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그 이제 이탈리아가 넣은 한 골도 운 좋게 한 유효슈팅 거의 한 번에 약간 슈팅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잉글랜드가 많이 앞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잉글랜드 수비는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의 약간 잉글랜드는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약간 많이 믿을만한 그런 나라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약간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대충 보면은 볼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잉글랜드가 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잉글랜드 자체도 이제 볼 점유 위주로 이렇게 공수 밸런스 맞춰가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정인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좀 볼 점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공격력이 좋긴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잉글랜드가 아무래도 침투나 뭐 크로스 같은 거, 그런 이제 수비들도 다 이제 완벽하게 잘 차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잉글랜드 수비가 우크라이나한테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잉글랜드 수비면은 솔직히 지금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은 정도? 약간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뭐 크게 일단 잉글랜드 쪽 사이드를 봐야 되긴 해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폼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잉글랜드 쪽 승을 보고, 이게 저 햄무냐 마인승이냐는 한번 마인승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가 어떨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랑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승 한번 가져가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히텐슈타인 대 아이슬란드 경기. 자, 일단 뭐 각 팀의 결장자가 이제 한 명씩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 공격수 한 명 결장,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약간 좀 수비수 정도 한 명 결장, 이런 식으로 지금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있고, 일단 뭐 지금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언제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연패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패를 했을 때 이런 득점 기록도 없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런 뭉개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좀 이제 산마리노랑 더불어서 유럽에서 가장 최악체 국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폼이 많이 안 좋고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게 상대가 리히텐슈타인 상대가 하필 원정에서 지금 많이 안 좋은 아이슬란드예요. 뭐 아이슬란드도 솔직히 이제 홈과 원정이 좀 많이 차이가 심한 그런 나라 중에 한 팀인데, 일단 원정에서 아이슬란드가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경기력 자체가 이제 원정에서 많이 안 좋죠. 특히 공격 전개가 좀 많이 매끄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비도 많이 좀 약간 불안하고 이렇게 좀 네, 많이 네, 복합적인 문제가 네,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경기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리 아이슬란드라도 리히텐슈타인이랑은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정도. 랑은 이제 수준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이슬란드가 일단 이기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슬란드가 지금의 약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에 이제 보스니아 홈에서도 이제 3대 0으로 이제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진 모습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하면은 대승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이슬란드의 공격력이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 네, 아이슬란드 쪽 승을 보지만 핸디로 가져갔을 때 이게 1마인을 받았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1마인도 이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보통 이제 리히텐슈타인 상대로는 뭐 당연히 2점 이상 넣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마인승 배당과 약간 비례했을 때는 저는 그냥 마인승보다는 과감하게 그냥 고배당이라도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가장 약간 예상 스코어가 1대0? 네. 그쵸. 뭔가 1대0 안 그러면 2대0 요 정도에서 약간 나올 것 같긴 한데 굳이 만약에 그렇게 나눠지면은 배당 높은 약간 햄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2.5 기준으로는 네,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그 아이슬란드가 한번 이제 원정에서 학살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한 약간 시험대 경기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약간 약팀 상대로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그것도 한번 네, 볼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리텐슈타인과 아이슬란드 경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타 대 이탈리아. 자, 일단은 몰타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북 마케도니아 상대로 2대1로 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북마케도니아가 뭐 점유율도 앞서고 이제 뭐 슈팅 수도 뭐 앞서고 다 앞서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직전 이제 잉글랜드한테 1대2로 졌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몰타를 만나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승점 네, 이기는 거 일단 당연하지만 좀 이제 골득실을 어느 정도 약간 늘릴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약간 약팀 상대로는 뭐 승리도 승리인데 나중에 이제 순위 싸움을 할 때는 골득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이탈리아가 원래는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약간 이탈리아가 이번 경기만큼은 굉장히 약간 좀 라인을 올리고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되게 라인 올리면서 약간 공격적으로 네, 약간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죠. 그만큼 뭐 이제 일단 상대가 몰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몰타한테 솔직히 실점을 먹힐 가능성은 좀 매우 희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탈리아도 그런 거를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마 이제 기존 스타일이랑 다르게 적극적으로 공격 그런 스타일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유를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은 뭐 순위 경쟁을 위해서는 뭐 일단 골득실도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중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탈리아가 좀 학살하려는 그런 경기로 아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게 약간 그쵸 강팀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전 경기에 졌을 때 그 다음 경기에 약간 최약체 팀이랑 만나면은 좀 약간 이걸 뭐 소위 말해서 분풀이라고 하죠. 분풀이로 어느 정도 좀 대량 학살 경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번 경기도 아마 그런 유형에 약간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직전 잉글랜드한테 아무래도 져서 약간 분풀이로 좀 이탈리아가 이번에 좀 공격력을 간만에 폭발시키지 않을까
한번 내심 저는 기대해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탈리아는 솔직히 네, 마인승 거의 안 가는데 이건 상대도 몰타다 보니까 이건 마인승까지 한번 볼게요. 네, 이 마인승까지 보고 3.5 기준도 요건 한번 오버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뭐 학살을 하면은 3.5 기준으로는 뭐 3대0 정도를 제외하면은 오버스코어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한번 3.5 오버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조별리그다 보니까 좀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승이나 그런 배당이 다 뭐 1.0대, 1.1대 이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좀 잘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가 이제 룩셈부르크 대 포르투갈. 일단은 뭐 각 팀의 약간 어느 정도 결장자를 써보면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공격수가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지금 결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자 일단은 뭐 최근 룩셈부르크가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뭐 패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지만 약간 이번에 룩셈부르크가 상대하는 포르투갈은 지금껏 어느 정도 약간 상대해온 국가들과는 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포르투갈 상대로는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요. 게다가 뭐 지금 포르투갈 공격진도 매우 좋죠. 아무래도 보면은 지금 뭐 이제 호날두, 그리고 이제 펠릭스, 그리고 레앙, 그리고 뭐 디에고 조타 등 굉장히 좀 라인업이, 공격진 라인업이 아무래도 탄탄하다 보니까 룩셈부르크 입장에서는 일단 수비에도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룩셈부르크가 라인을 약간 쉽게 올리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포르투갈도 굉장히 좀 공격 한번 이제 빌 타면은 계속 이제 득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룩셈부르크가 약간 쉽게 라인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라인을 올리기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경기 자체는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르투갈의 선취골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봐져요. 왜냐면 룩셈부르크도 뭐 저번 경기 뭐 0대0으로 무승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력이 좀 살아있는 입장에서 포르투갈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득점을 할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다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포르투갈이 약간 선취골을 언제 넣냐, 그게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 포르투갈 승, 포르투갈이라고 되었네요 여기. 포르투갈, 그리고 마인승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고, 어노바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끌리지 않는데 굳이 저는 본다면 오바 쪽, 하지만 오바 쪽 한번 뭐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승에 마인승, 그리고 뭐 어노바는 굳이 보면은 오바까지, 이렇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대 덴마크.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수 2명 결장인데 좀 어느 정도 주전 수비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누수가 덴마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직전 덴마크가 핀란드 상대로 대승을 거뒀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헤이룬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핀란드를 좀 꺾는데 많이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핀란드전에서 약간 덴마크의 좀 눈에 띄는 점이 굉장히 일단 네, 생각보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일단 유효슈팅도 뭐 10개 이상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살아있는 모습을 네, 굉장히 잘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역시 홈에서 네, 어느 정도 득점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약간 카자흐스탄도 이제 홈에서는 좀 어느 정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덴마크도 뭐 이제 홈에서는 수비가 어느 정도 탄탄하긴 한데 원정에서는 그 홈보다는 좀 못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약간 지금의 덴마크랑 카자흐스탄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다득점 경기가 뭐 나올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그쵸. 자, 일단 뭐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네, 직전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전반전에는 이제 1대 0으로 어느 정도 앞서다가 후반에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첫 골을 먹히고 그 다음에야 이제 중후반 되다가 이제 한 골을 먹히는 듯 어느 정도 좀 후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대 0일 때랑 1대 0일 때는 어느 정도 좀 여유롭다가 1대 1로 되니까 이제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좀 많이 네 급한 게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대 2로 되니까 좀 많이 네 좀 이렇게 확 가라앉는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되게 네 어느 정도 약간 분위기를 타는 팀인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왠지 후반으로 뭐 갈수록 이제 덴마크가 뭐 만약에 골을 더 네, 리드를 하고 있거나 하면은 더 약간 네 쉽게 가져가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배로.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아무래도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덴마크 쪽을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덴마크 승에 그리고 이제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카자흐스탄이 어느 정도 대패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번 핸디는 마인승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네 두겠습니다. 덴마크 승에 마인승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네, 오바. 왜냐면 카자흐스탄도 한 골 정도는 약간 넣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아까 언더스코어보다는 오버스코어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북아일랜드 대 핀란드. 자, 어느 정도 약간 라인업의 결장 누수를 조금 보면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엔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1명 결장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직전 이제 산마리노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2대 0으로 승리를 했긴 했지만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네 약간 실망스러운 경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마리노가 뭐 이제 가장 일단 유럽에서 최약체인 그런 국가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수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팀을 상대로 2득점밖에 못한 거는 북아일랜드의 어느 정도 공격력에 많이 좀 의심이 가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 중간에 뭐 골 취소가 있긴 했지만 뭐 그런 걸 다 감안해도 2득점은 좀 실망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뭐 템포가 약간 전반적으로는 느리게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면 북아일랜드는 워낙 이제 템포가 느리고 핀란드 역시 뭐 이제 막 공격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템포 늦추다가 약간 역습으로 좀 이렇게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템포는 느리게 흘러갈 것 같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의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 보니 약간 확실한 그런 득점 찬스를 만들기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북아일랜드의 그런 공격력 이런 공격 메이킹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핀란드처럼 확실하게 이제 뭐 푸키 선수를 어느 정도 약간 중심으로 해서 네 역습으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면에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핀란드의 공격력이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약간 핀란드가 좀 공격적인 면에서 약간 믿음이 더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요 경기는 가장 일단 핀란드 쪽 프랜승을 보는 거는 핀란드를 믿기보다는 솔직히 북아일랜드의 공격력이 너무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일단 핀란드 쪽 프랜승을 보고 요거는 이거 무승부냐 역배냐인데 굳이 한번 만약에 도전해보면 저는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아무래도 이제 북아일랜드가 물론 뭐 공격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홈에서 수비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약간 무승부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배당으로 무승부를 보는 경기로 보고 2.5 기준으로 언더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경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 이제 보스니아. 자 일단은 뭐 요 경기도 보스니아가 이제 양 팀의 어느 정도 직전 경기를 봤을 때 홈에서 일단 보스니아는 아이슬란드를 아예 압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일단 뭐 거기 역시 보스니아가 이제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반면에 지금 슬로바키아는 홈에서 룩셈부르크랑 0대 0으로 비기면서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였죠. 좀 이제 슈팅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게 다 약간 좀 영양가 없거나 의미 없는 슈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제대로 네, 메이킹을 잘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0대 0이라는 어느 정도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네, 나와냈고 네 어쨌든 일단 지금 비록 보스니아가 이제 홈에 비해서 원정은 좀 다소 많이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과 원정의 경기력이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네, 나라 중에 한 팀인데 네. 근데 일단 양 팀의 어느 정도 직전 경기를 좀 약간 반영을 해서 보면은 그래도 지금 슬로바키아보다는 아무래도 원정이긴 하지만 보스니아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보스니아는 그래도 홈이긴 해도 아이슬란드 상대로 뭐 골 기회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고 그리고 수비 역시도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잘 했는데 그에 비해서 슬로바키아는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네, 메이킹이랑 그리고 전개가 좀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스니아가 솔직히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딱히 밀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요것도 네, 보면은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요거는 뭐 보스니아 쪽 저는 역배승까지 한번 네,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고 네, 역배승을 보니까 네, 프랜스까지도 가져가 보는 경기로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그래도 약간 이거는 좀 언더가 아무래도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스니아가 뭐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원정 경기력은 아직까지 뭐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한번 보스니아의 원정 경기력도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보스니아 쪽이 네, 전혀 나빠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한번 네, 역배승에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네, 유로컵 예선 경기다 보니까 네, 축구 경기 개수가 주말에 비해서 얼마 없어서 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지금까지 축구 분석 네,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제 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네, 여쭤보시면은 제가 이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